보름달이 뜨면 늑대로 변하는 인간. 늑대인간. 전설이나 판타지 이야기에서 많이 등장하여 익숙하실 텐데요. 강한 신체 능력이나 회복력을 가진 매력적인 존재로 그려지기도 하여 실존 가능성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늑대인간처럼 실체가 불분명하고 무수한 소문을 달고 다니는 생명체들을 흔히 UMA, 미확인 생명체라고 합니다. 이 미확인 생명체가 흥미로운 이유 중 하나는 늘 논쟁거리가 된다는 것인데요. 일반인들은 물론 전문가들까지 가세해 정체를 밝히려고 안간힘을 써왔지만 그 실체가 명확하게 밝혀지기라 어렵기 때문입니다. 늑대인간, 예티, 빅풋, 내수호의 괴물. 실존한다고 상상만 해봐도 흥미롭고 오싹해지는 미확인 생명체. 오늘은 이런 미확인 생명체 중 오래전부터 꾸준히 목격담이 나오고 있는 개 인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개, 그리고 인간. 상상이 잘 되지 않는 오묘한 조합인데요. 미시건 도그맨이라고 불리는 개인간의 첫 목격은 18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87년, 미시간주 웩스포드 카운티의 숲은 깊고 어두웠습니다.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조차도 굵은 나무들 사이에서 힘없이 사라졌죠. 그날도 두 벌목들은 평소처럼 도끼질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땀에 젖은 셔츠가 몸에 달라붙었고 주위는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와 새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주변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두 벌목꾼은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위압감에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바람 한 점 없었고 새들의 지저귐도 멈췄습니다. 그저 이상하리만치 무거운 침묵만이 숲을 눌렀죠.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나무들 사이에서 뭔가가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큰 곰이라 생각했지만 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 두 사람은 숨이 막히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은 두 발로 걷고 있었습니다. 키는 거의 7피트를 넘었고 몸은 근육질로 울퉁불퉁했죠. 그러나 머리는 개였습니다. 길게 찢어진 입에서 노출된 송곳니, 빛나는 호박색 눈, 짙고 거친 털이 얼굴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두 사람을 바라봤을 때 시간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귀 옆에서 쿵쾅거렸고 차가운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공포에 질린 벌목꾼은 도망가야 한다는 본능에 강하게 사로잡혔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괴물의 눈이 두 사람을 꿰뚫어보듯 응시하는 동안 짧은 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마치 그들을 조롱하듯 그 생명체는 낮게 으르렁이며 나무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미친 듯이 도망쳤고 그 후로도 숲 근처에는 다시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미시간 도그맨에 대한 소문은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술에 취한 상상이라고 치부했지만 두 벌목꾼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본 사람들은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것이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후 놀랍게도 미시건주에서 비슷한 생김새의 개 인간을 목격했다는 목격담이 심심치 않게 들려왔는데요. 첫 목격담 이후 시간이 꽤 지난 1938년 개 인간에게 위협을 당했다는 로버트 포트니의 증언이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됩니다. 1938년 이른 새벽에 미시건주 머스키건 강가에는 짙은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로버트 포트니는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낚싯줄을 던졌습니다. 물 위로 잔잔히 퍼지는 파문과 새들의 희미한 울음소리가 어우러진 평화로운 순간이었죠. 그러나 그 평화는 너무도 갑작스럽게 깨졌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낮고 거친 으르렁거림. 로버트가 고개를 돌렸을 때 안개 사이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야생 개무리가 있었습니다. 털이 듬성듬성 빠진 짐승들은 눈에 핏발이 서 있었고 침을 질질 흘리며 그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는 곁에 놓아둔 산탄총을 움켜쥐었습니다. 개들이 점점 가까워졌고 으르렁거림이 점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로버트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차분히 공중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성이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대부분의 짐승들은 비명을 지르듯 짖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겁에 질린 짐승들은 금세 안개 속으로 사라졌죠. 그러나 단 한 마리, 그것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짙은 안개 사이에서 그 짐승이 천천히 두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 모습은 짐승이 아닌 괴물에 가까웠습니다. 뒷다리로 서 있는 그 생명체는 인간처럼 균형을 잡고 서 있었고 짙은 털로 뒤덮인 얼굴에서는 짐승이 아닌 인간 같은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 눈은 공포에 휩싸인 로버트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뭘 하든 나는 두렵지 않다는 듯이.
그 한마디도 없는 응시 속에서 로버트는 얼어붙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그 생명체는 낮게 으르렁거리다 천천히 몸을 돌려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것은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와 머스키곤 강의 고요한 물결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로버트의 목격담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비슷한 존재에 대한 목격담을 이야기했는데요. 1950년 엘리건 카운티와 1967년 매니스티와 크로스 빌리지에서도 개 인간에 대한 목격담이 여러 차례 보고되기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전해지는 개 인간에 대한 목격담에 남다른 흥미를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시건주 트래버스 시티의 WTCM FM 방송 진행자였던 스티브 쿡인데요. 1987년 개 인간에 대한 실제 목격담에 흥미를 느낀 그는 알려져 있는 목격담에 근거하여 The Legend라는 제목의 노래를 녹음하게 됩니다. 이후 그가 방송에서 노래를 연주한 후 방송국은 곧 끊임없는 전화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방송국에 쏟아진 제보 전화들의 주된 내용은 스티브 쿡의 노래에서 등장하는 개 인간과 유사한 생물을 보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후로도 수년간 스티브 쿡은 개 인간에 대한 100건이 넘는 목격담을 제보받았으며 1997년에 개 인간이 루터에 있는 한 오두막을 침입했다는 목격담을 노래에 추가하는 등 개 인간에 대한 관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1년에는 영화로까지 제작된 미시건 도그맨에 대한 이야기. 세간에는 개 인간의 실존 가능성을 의심하는 의견들도 다수 있지만 미시건 역사센터의 레이첼 클라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랫동안 미시간에 큰 고양이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것은 무시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퓨마가 목격되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그맨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시간 숲에 무엇이 살고 있는지는 누가 알겠습니까?